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갈수록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죠. 또한 올해 급증한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당정은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자, 최근에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보다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네.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한 그런 그 보유세 폭탄을 맞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회장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들어야만 이게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 비례가 돼야죠, 그렇게. 예, 예.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공시지가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내년도 그 전국 그 표준지 그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그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보통 이제 뭐 한 7%, 이게 뭐 2005년도 관련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 2019년도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높은 또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보유세 부담이 그 공시가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예. 뭐 그 때문에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네. 그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장님? 예전에 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어요. 예, 예. 이 공시지가가 이제 과표의 기준이다 보니까 실거래가보다 사실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뭐 실거래가의 거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의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 2, 3%씩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속도를 정부에서 좀 조절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런 정가 정도를 뭐 내년 3월까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부동산 시장 억제 기조를 내년에도 이제 이어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30세 미만 연소자 편법 증여나 뭐 부정 청약 조사 등 뭐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그 투기 근절 대책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의 경제 정책의 방향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이 편법으로 정려를 하거나 지금 이제 그 신규 아파트 청약
로또 청약 열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 청약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을 이 뭐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다 보니까 이제 1억 미만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이 정부에서 강도 높게. 강도 높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부정 청약이라든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투자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또는 시세를 조작한다든가. 근데 뭐 기존부터 예. 계속 다 있었던 그런 편법들 아닙니까? 이런 게.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국세청도 있잖아요. 그죠? 예.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냥 이 조사 기관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엄정하게 이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네네.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5%를 인상을 하고 네. 2년간 그 해당 계약을 유지를 한 그런 집주인에 대해서 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실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네. 이 내용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회장님. 이 사실 뭐 임대료 인상하고 네. 실거주 요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실거주 요건하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하면서 네. 상생 임대인 제도를 내놨어요. 상생 임대인 제도.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상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내년 말까지 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한 5% 이상 올리지 않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뭐 1년 더 이 실거주한 것으로 이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인센티브입니까? 사실 뭐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임대료를 뭐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한 이 조건들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정도 직접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전월세를 이제 많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그래서 뭐 그쪽 뭐 이쪽이면은 이쪽으로 결정하고 저쪽이면 저쪽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임대차 시장은 주로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회장님. 진짜 뭐 미친 듯이 치솟았던 그 아파트 상승 분위기 속에서 빌라라도 잡자. 아파트 말고 빌라라도 잡자 이러면서 올해는 빌라에도 이제 수요가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빌라 거래가 이게 뭐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이제 그 지난해 사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대체제인 빌라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이 부동산 전체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고 이 금리도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제 2030 세대들의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어. 하락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좀 이제 이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정치권의 이 포퓰리즘적 정책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들이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어떤 한시적인 완화, 뭐 재산세, 종부세 동결 이런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유권자들은 앞으로 이제 대선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들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매수자들도 좀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게 어떤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이런 끊긴다. 계획들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거래량의 어떤 감소를 초래하고 이 거래 절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뭐 가장 큰 원인이 그 대출 규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 대출 규제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미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하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의 상승만큼의 어떤 빌라 가격도 올라가야 그게 정상이었지만 기존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런데 뭐 나중에 또 좀 뭐 대출이 좀 풀리거나 이러면은 또 당분간의 숨 고르기는 또 이제 끊기고 또 빌라 가격도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뭐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은 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다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장님, 네네. 국내 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입을 억제를 시켰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입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외국인들의 이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게 맞습니까?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매매 건수 대비 한 1% 미만이에요. 근데 사실 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 통계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풍부한 유동성을 이제 세계 경제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고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왜냐하게 되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턴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 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좀 틈새가 있어서. 네네. 그러겠죠. 뭐 국적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사실 압도적인 1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이 산 부동산의 한 60% 정도가 이 중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캐나다 순인데, 결국은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뭐 대출 규제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내도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수요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러면은 뭐 외국인의 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그런 제도 정비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때 실거주 여부를 파악을 해서 이제 뭐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비거주나 투기용으로 이게 이제 판명이 되더라도 그 외국인은 사실 조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네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네. 외국에서 투자하는데 실거주가 목적이겠습니까? 투자가 목적이겠죠. 투자. 예. 예, 투자가 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서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예,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예,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실거주나 실사용의 목적의 경우에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이제 좀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회장님. 네네. 얼마 전에 우리 서진영 회장님과 이 프롭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코로나19 사태로 이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프롭테크가 이제 급속히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일단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프롭테크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부동산에서 자산의 개념인 이 프로퍼티와 네.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의 어떤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언론에도 이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 블록체인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 첨단 IT 기술과 이 부동산이 연결이 되어서 네. 부동산 서비스를 해주는 산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회장님 아마 네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AI,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 또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시스템까지 들어가면은 네네. 이제는 뭐 부동산 인터넷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네. 그 집을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더 실제처럼 집을 구경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게 참 또 중요한 또 사업일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 프로테크 산업, 부동산 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어떤 환경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지원을 뭐 당연히 또 할 것 같고. 네네.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 기술인 건 분명합니다. 이 프롭테크가. 네. 이 뭐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뭐 물론이고 네. 또 국내 프롭테크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또 이어가고 있죠, 지금. 예. 네. 뭐 이 구조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네. 시장 규모 자체가 3년 사이에 한 5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야,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성장했네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이 프로테크 관련 포럼을 운영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네. 2018년에 한 26개 회원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현재 약 300개 회원사로 늘어났어요. 26개가. 엄청 늘어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부동산 매물을 단순히 이렇게 이제 뭐 이 IT를 통해서 올려놓던 스타트업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업무 영역도 훨씬 좀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집을 보는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죠. 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프롭테크 기술을 가진 그 회사와 네. 기존 부동산 업계 간의 또 갈등이 네. 이게 또 가장 또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뭐 이 법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네. 변호사 간의 갈등이 이제 이미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정 평가를 서비스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과 감정 평가사들의 갈등이 뭐 이 형사 민사까지 이게 번졌어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중개 같은 경우는 직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중개의 경우에도 이 기업 공인중개사와 이런 서비스 기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프롬테크 기업과 이 전문 자격사의 갈등을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과도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회장님. 네네. 아마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안 먹고 안 입고 네. 아끼고 아껴서 어렵게 또 대출 또 통과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을 테고 네. 소위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처로 선택을 했겠죠. 네. 그런데 세금으로 이게 또 다 나간다? 네. 여전히 그 납득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내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우리 서진영 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조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국민들이 원래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게 이제 세금 폭탄보다는 자산 강탈이다라는 얘기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세금 폭탄이 아니고 자산 강탈이다. 네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자산 가치는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상향 기조가 이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되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나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하락해도 이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이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는 이 점진적 상승을 통한 안정적인 상승을 통한 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우상향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우상향 어떤 기울기가 예전처럼 급격한 것이 아니라 완만한 기울기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과연 완만하게 우상향이 될지 가파를지 내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간절한 회장님의 소망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